어제 수사심의 결과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신지.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 그 결과를 존중하여 잘 적용하고 그대로 적용하고 잘 이행해줬으면 좋겠다. 나를 처벌해달라 주장했던 최재형 목사. 새로운 영상과 증거를 준비했다더니 그게 통한 걸까요? 기소 8명에 불기소 7명으로 이른바 최재형 수심위는 명품백을 건넨 행위에 죄가 있다며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나의 사건에 2개의 의견, 참 묘하게 됐습니다. 검찰이 혹시 불기소 처분을 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실까요? 저를요? 예, 불기소 처분하지 않겠죠. 네, 최 목사 말대로 최 목사는 기소될 거란 전망이 우세한데요. 다만 가방을 준 사람만 처벌하고 받은 사람은 처벌 안 하는 것 아니냐라는 예측도 함께 나옵니다. 과연 이 사건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 궁금해집니다. 네, 수사심의위의 결과를 한번 정리해보죠. 혐의별로 보면 일단 스토킹 혐의는 불기소 권고를 했습니다.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주거침입이 모두 불기소 권고가 됐고 압도적으로 불기소 의견이 많거나 아니면 만장일치였습니다. 그런데 청탁금지법에서는 의견이 약간 갈리긴 했거든요. 기소를 권고를 했는데 기소가 8, 불기소가 7로 일단 직무 관련성 인정 취지의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성춘 의원님, 김 여사의 수사심의 결론과는 사뭇 다른 것 같아요. 예, 일단 그때 수심이 구성원들이 달라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 이번 사건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검찰이 무죄를 주장하고 피의자가 유죄를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예. 보통 반대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1차 수심위 때는 사실 불기소를 얘기하는 사람들과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들만 들어가서 수심위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유죄다. 라고 하는 최재형 목사 측 사람이 들어가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좀 결론이 바뀌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뭐 흘러나오는 내용들에 의하면 아무래도 지금 최재형 목사 측에서 수심위원들에 대한 설득을 꽤 잘한 것 같다. 네. 왜냐하면 지금 직무 관련성 얘기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 쟁점인데 직무 관련성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제 교사와 학생 관계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교사와 학생은 관계 자체로 직무 관계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굳이 추가적 청탁을 하지 않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영부인이라는 존재는 그 최재형 목사와의 그 관계가 설정된 자체로부터 이미 관련성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추가적 증거도 제시했다고 합니다. 영상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 내용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최재형 목사 측에서 얘기하기로는 김건희 여사가 사실 그 디올백을 받고 바로 돌려주도록 행정관에게 지시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반하는 내용이다라고 반하는 내용. 그러니까 그거를 반할 수 있는 아마도 글쎄요 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언급을 하진 않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영상을 내용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 그리고 녹취도 하나 나왔는데 중앙지검에서 검사를 받을 때 계속해서 검사 측이 청탁 아니지요라고 하면서 유도 신문을 계속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녹취도 틀어졌다는 걸로 알려져 있고 검사 조사실에서 그렇죠. 검사가 약간 유도성 질문을 하는 것을 녹취를 한 거네요. 그래서 최재형 목사에 계속해서 이거 뭐 청탁 아니지요? 청탁 아니지요? 청탁 아니라는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한 뭔가 신문을 진행했다는 그것을 녹취 파일로 증거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사실 최재형 목사 측에서는 만약에 수심위가 불기소 권고를 했다면 이 두 가지 추가 증거에 대해서 공개를 할지 고민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아마 기소 권고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이렇게 수심위가 최재형 목사 측 본인이 유죄를 주장하고 있는 측에서 증거를 제시하니 1차 때와 결론이 달리 나온 것. 저는 국민들이 보실 때 충분한 증거를 두고 검토를 하게 되면 기소 권고를 하게 되는구나라고 받아들이실 거라고 판단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1차 수심위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한 결론이라고 입장을 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입장 발표가 있었나요? 뭐 입장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희는 당연히 2차 수심위 결론을 존중합니다. 존중한다. 네, 당연한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이번 2차 수심위 결과 같은 경우는 청탁금지법상 제22조에 있는 건넨 사람은 처벌해야 된다는 걸 좀 더 엄격하게 기준을 가지고 판단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예. 김건희 여사의 행위를 떠나서 처벌 조항이 없는 걸 가지고 처벌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까 성치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검찰 측에서 청탁 의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질문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최재형 목사가 분명히 처음에는 청탁 의도가 없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전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에 있어서 의도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그 당위성과 중요성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행위 자체가 검찰 2차 수심위 결과가,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의문 들은 게 민주당에서 1차 수심위 결과가 나왔을 때 수심위의 결과를 두고 짜여진 각본이다, 검찰 독재다, 뭐 여당의 압력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런 말 없이 2차 수심위를 그냥 무심코 받아들이는 걸 보면서 1차 수심위 결과에 대해서 상반된 결과에 나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저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예. 앞으로 검찰 측에서 이 상반된 수심위 결과를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보엽 의원님, 당초에 이제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 두 사람 다 불기소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전망들이 나왔었는데 어제 이 결론으로 뭔가 좀 상황이 복잡해진 것 같아요. 저는 복잡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검찰로서는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찾게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윤석열 정권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검찰은 더 존속할 거 아닙니까? 검찰청이 기소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름이 바뀌든 어쨌든 검찰은 존속을 할 텐데 윤석열 정권과 같이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같은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지만 1차 심의위원회는 이원석 검찰총장 때고 네. 지금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수사심의위입니다. 그러므로 심우정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 때 뭐라고 그랬냐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공정하게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걸 다시 이번에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이번에는 검찰이 지난번처럼 조사하지 말고 네. 출장 조사 나가지 말고 출장 조사 나가서 휴대폰 반납 압수 당하지 말고 예. 소환 조사를 해서 검찰답게 수사하기를 바랍니다. 네, 복잡해진 게 없다. 원칙대로 하면 된다. 이 말씀이네요. 자, 이 수심위 기소 권고에 대해서 최재형 목사가 적극적으로 입장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경찰 조사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만큼만 판단을 해달라. 분명히 이것은 직무 관련성이 있고 청탁이 있다라고 저희가 입증을 했고 관련된 영상 자료 또 녹취물 자료까지 저희가 제출해서 그 수사심의위원들에게 충분하게 납득을 시켜드렸고 그 결과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판단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했죠. 전성균 의원님. 네. 그런데 어제 회의 때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앞서도 이제 언급했지만 피의자가 나를 좀 처벌해달라라고 하고 있고 기소해달라. 그리고 검찰에서는 기소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감지됐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픈 상황이라고 우리가 표현은 하는데. 그러니까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현재. 그렇고 이게 뇌물을 받은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 권고, 그다음에 준 사람은 기소 권고에 난 것은 좀 안타까운데 이번 결과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다시 한 번 더 격려했을 것 같고 아마 불기소 권고가 나와서 일관성을 갖고 싶었을 텐데 저는 이번 거를 보고 한 표 차이긴 하지만 이번 기소 권고는 어쩌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립감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좀 남아있긴 하지만 점점 그립감이 풀리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초에 공정과 상식을 말씀해 주셨는데 임기가 좀 남은 상황에서 행정 곳곳에서 어쩌면 상식의 역습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준 사람은 유죄, 받은 사람은 무죄 쪽으로 지금 결론이 날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표면적으로 볼 때는 불합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입장인지 이번엔 김윤영 의원 먼저 드릴게요. 전 입법의 부재와 법리적 해석을 떠나서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네. 그 앞으로 뭐 입법의 보완 절차도 거쳐야 되겠지만 저희가
형법의 기본 원칙은 재형 법정주의입니다. 형과 처벌에 있어서는 법에 무조건 명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입법적 보완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이 입법 보완이 끝나고 이 완전 사건이 완결이 되면 대통령실에서도 적절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글쎄요, 지금 사실 최재형 목사는 기소,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기소를 한다는 것 자체로 안심을 해야 되는 것인가? 사실 검찰의 입장에서는 둘 다 불기소 처리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심위에서 기소 공고를 내렸는데 불기소한 역사가 없습니다.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지금 이번 수심위 자체가 다 최초입니다. 동일 사건에 대해서 두 번의 수심위를 연 것도 최초고, 기소 공고를 한 거에 대해서 불기소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나온 것 자체도 최초입니다. 네. 그만큼 검찰이 이번 사건을 사실상 결론을 정해놓고 좀 진행을 하다가 수심에서 의외의 결론이 나옴으로 인해서 뭔가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 왔다고 보는데, 아까 법적 위비점 말씀하셨습니다. 직무 관련성 이런 부분. 그렇기 때문에 최재형 목사 측에서도 직무 관련성에서 좀 더 보강하고 좀 더 논리적으로 탄탄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글쎄요. 그러면 만약에 배우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나 직무 관련성이 지금 명확하게 법리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해석을 이렇게 해버린다면, 그러니까 1차 수심이 결과 나온 다음에 사실 조롱 섞인 그런 비판들 뭐였습니까? 앞으로 공직자에게 뇌물을 주려면 배우자에게 줘라. 예. 이런 것들을 지금 사실상 용인한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입법적 공백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우리 사회에 혼란을 준 상태로 넘어가 버리면 우리 사회의 수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를 대표적으로 우리 사회 가장 최고 지도층인 영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허술하게 판결을 내려버리면 저는 검찰이 스스로 신뢰를 깎아먹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그냥 유지하고 만약에 이렇게 끝나버린다 그러면은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국민적 여론만 더 높아질 것이다. 준 사람만 기소해서 뭔가 판단을 받아보고 받은 사람은 그냥 넘겨버린다. 이렇게 되면 저는 국민들이 이건 특검을 통해서 뭔가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더 동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